(2024년) 프리즈 서울 프리즈 마스터 미리 보기, 그리고 아트페어 단골 작가 탑 10, 이걸 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4년 프리즈 서울 프리즈 마스터 미리 보기, 그리고 아트페어 단골 작가 탑 1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항상 경고 드리지만 적당히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대충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프리즈 서울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제 미친 더위입니다. 이때는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많이 걸어 다녀야 돼서 110여 개의 갤러리 참여한다고 저번 시간에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프리즈 마스터스, 포커스 아시아, 프리즈 라이브, 프리즈 필름, 프리즈 뮤직, 프리즈 위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에 각 갤러리에서도 밤까지 팝업 전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갈 곳이 되게 많은 기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부산 비엔날레도 시작하고 광주 비엔날레도 다 기간이 겹치죠. 그래서 아마도 9월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미술 축제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프리즈 마스터즈 작가, 첫 번째로 웨슬리 통선이란 작가입니다. 네, 홍콩 기반인 것 같아요. 홍콩 GDM 갤러리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세한 작가 서치는 생략했습니다. 이런 그림 있고, 그 다음에 김명진 작가, 갤러리 신라에서 이렇게 출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홈페이지 이미지를 소개해드리는 거라서 이미지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종교, 한국 불교 사상을 좀 가미한 이런 작품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재료가 사진 및 석고라고 나오네요. 79년도의 작품. 그 다음에 학고제 갤러리에서 백자 달 항아리가 이번에 전시된다고 합니다. 좀 이례적인 경우죠. 보통 작품을 전시하는데 공예품을 전시합니다. 근데 이번 주제가 전쟁 관련된 테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청아 안료를 원래 중국에서 수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급 문제 때문에 그때 우리 선조들이 창의적으로 개발한 조선 백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 달 항아리는 현대적인 미학으로도 되게 재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청아 안료를 자체 개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전라도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는 그 사람도 기록이 남아요. 아무튼 그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 학고제 초대로 이번에 프리즈 촬영하게 됐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최근 전시 못 갔네요. 어제 끝나서 어제라도 갈까 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리고 샘 프란시스라는 작가가 나옵니다. ACA 갤러리에서 작년에 많은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많이 출품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트페어에서 이제 고전은 20세기 초반 아방가르드 작가들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들이 프리즈 마스터즈에 좀 많죠. 이번에는 샘 프란시스 작가의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제 갤러리에서 크게 전시를 했던 작가로 기억하거든요. 니키드 생팔이라는 여성 작가로 기억해요. 이 작품 조형 언어가 워낙 독특해서 다른 작품이 나와도 같은 작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가 있죠. 갤러리의 미터란드에서 출품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 그대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간혹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프리즈 서울에서 주목할 아시아 여성 작가 7인을 따로 뽑아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텍스트로만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를 같이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지 위주로 이번에 좀 가져왔습니다. 박영숙 작가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이제 출품을 한다고 합니다. 에로틱과 뭐 섹슈얼리즘 이런 거를 좀 표현하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사진 합성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지영 작가 갤러리 P21에서 출품을 한다고 합니다. 약간 단색화 계열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만 봐서는 몇 점 나오겠죠? 그리고 비주얼적인 좀 충격이 큰 약간 용인지 뱀인지 전설에 나오는 뭔가 귀신 같은 느낌? 자, 시트라 사스미타라는 작가입니다. 발리 전통, 그 신화, 그리고 발리의 고대의 도상을 연구했다고 해요. 자, 이런 기법이 카마산 회화 기법이라고 해서 발리 전통의 기법이라고 해요. 미술 기법. 근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거를 여성 작가가 그린다는 데 있어서 성의 고정관념, 불평등 이런 거를 비판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갤러리 마인드셋 아트 센터 시에쥔 대만 출신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LED랑 종이랑 여러 가지 매체를 섞었네요. 이 LED에서 비치는 이 조명 효과가 되게 신기할 것 같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아트페어는 뭐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회화 작가도 당연히 많고 가치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 뭐 한국학원, 유학원, 아크릴이건 다 아트페어에서는 다 필요한 그런 장르라고 보는데, 근데 전 세계적인 비엔날레에서는 되게 실험적인 설치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평면 회화보다는 영상이라든지 설치 미술. 그리고 박경률 작가, 얼마 전인지 기억가 안 나는데 크게 전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아트에서. 맨날 이 동네 가도 백아트를 갈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좀 웬만하면 자주 들리려고 합니다. 좋은 평론가님이랑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대 회화과 출신이고 첼시 예술디자인대학 회화과 드로잉 전공을 또 석사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작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크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영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주목을 하는 거죠. 조각적 회화라는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념을 만드시긴 했는데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와닿진 않아요. 이게 되게 그림 자체가 단지 평면이 아니라 물감으로 보이는 이 평면 자체를 조각으로 인식했다고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념 자체는 저는 뭐 새로운 발견이긴 하지만 겉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게 새로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어쨌든 되게 조명받는, 주목받는 작가님인 건 사실이니까. 네, 말씀도 되게 진솔하게 하시고 그런 건 되게 좋았고, 더 좋은 거는 말도 안 되는 우주적인 이야기가 아닌 인터뷰를 하셔서 또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어가 아닌 외래 언어로 구사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아서. 네, 어쨌든 그 사람과의 소통이잖아요. 근데 혼자만의, 미술계 사람들 간의 소통은 아니잖아요. 지구인과의 소통이니까 저는 21세기 언어를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재료가 종이, 조각, 뭐 거울, 오브제, 유기물 여러 매체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작가 의도 밖에 존재하는 미적 경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스타일이 포스트 모던인가요?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평가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사조로 분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는 정작 동시대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사는지 객관화가 안 돼서 평가하기 힘들어요. 미술사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평가하겠죠. 어떤 시대였구나. 지나 보니까 뭐뭐뭐 시대로 다른 언어를 이렇게 붙여서 정리를 하겠죠. 마치 15, 16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르네상스라는 말을 안 쓴 것처럼 그 당시에는 르네상스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말은 프랑스어긴 하지만 부활이란 말이지만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 거는 후대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파시다 아바드, 되게 구성미 있는 작품이고 필리핀계 미국인 작가인데, 주목하는 작가들 트렌드가 다 있습니다. 이민자, 여성, 퀘어 작가, 토속, 민속적인 작가, 원주민 작가, 이런 작가들을 되게 좋아해요. 요즘 미술 국제적으로. 이민자, 필리핀계 미국인 작가.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3세계 원주민이면 더 좋고, 그런 원래 혈통은 다른 민족이지만 나중에 국적이 미국이면 유리하죠. 아무래도 훨씬 조명받기 유리한 입장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티나 킴 갤러리 통해서 이 파시다 아바드 작가가 소개된다고 합니다. 그 마띠에르가 좀 궁금한 스타일입니다. 이 작품 자체가 마띠에르가 요거는 아니에요. 다른 평소에 여러 재료를 이렇게 시도하는 걸로 지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이 작품 자체는 아크릴, 실크 스크린에 아크릴을 이렇게 올린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프리즈 서울 2024년에서 기대하는 한국 작가들 따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최하늘 작가는 피투원 갤러리 통해서 이전부터 아트페어에 좀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아요. 특히 퀴어 작가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의 규범, 그리고 이번 작품이 한국의 병풍을 재해석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의 작품들이 이렇게 금속의 남성 마네킹에 성기가 없는 그런 독특한 작품을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비주얼적인 임팩트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이런 작품이 소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경화 작가 국제갤러리 통해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함경화 작가님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그 자수공예로 여러 작품을 하는 작가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작품 제목 보시면 5개의 도시의 상들리에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명에 북한 주민,
손자수, 면의 실크 실, 중개인, 밀수, 뇌물, 긴장, 불안감, 검열, 이데올로기, 나무 프레임 1시간 약 1200시간 작업. 이게 부연 설명이에요. 이거를 키워드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작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북한 주민의 손자수, 자수 공예 협업입니다. 근데 이 중개인 통해서 불법으로 뇌물 줘가면서 어렵게 검열 통과해서 작업한 것 같아요. 제가 국제갤러리에서도 그게 북한의 주민과 협업을 해서 작업을 했다고 그건 알았는데 어떻게 협업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엄청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서 근데 어떻게 보면 북한의 노동 문제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1인당 1200시간의 작업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풍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시대 때 물질 풍요 시대에 살고 그런 상품들을 보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쩌면 개인의 희생이 담긴 상품을 우리가 쓰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과정까지 알아야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죠. 현대미술은 어려운 게 작가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야 작품의 가치가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트페어에서 굳이 제가 저번 시간에 작가한테 너무 사소한 거라기보다는 일일이 그림의 디테일, 이건 뭘 의미야 이런 건 질문이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문은 발전적이죠. 작가의 스토리. 작가님 초창기 때는 어떤 데 살았어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작가의 인생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게 맞아요, 원래. 작품을 이해하려면. 나머지는 각자 상상해서 감상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석호 작가 티나킴 갤러리 통해서 이렇게 출품을 합니다. 티나킴 갤러리가 자주 언급이 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작가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품 스타일 보면 클로즈업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사물을 이렇게 확대해서 천질감이 좀 유난히 많더라고요.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주제로 많이 그린 작가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메누르 파리 갤러리입니다. 메누어르 발음 어떤지 모르겠네요. 메누흐 아무튼 대화란 작품입니다. 이어한 작가는 너무 많죠? 패스. 전준호 작가입니다. 갤러리 현대 통해서 이 작품 비주얼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같은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작품이 이미 소개가 된 걸로 기억합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같은 작가님 소개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번에 좀 소개를 하는 게 있는데 부산 대표 현재는 여기서 계속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폐가 창문을 이렇게 스탠드 글라스로 작업한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 전쟁 이후에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모여 들어왔고 그런 역사성, 이주 문제 이런 거를 담는 그 역사적인 그런 문제를 담는 작가로 좀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전준호 작가님 이런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강수 작가 1970년도의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대구 출신의 작가라고 합니다. 리앙 갤러리 를 통해서 출품된다고 합니다. 이 작품 약간 추상 표현주의 계열 같은데 이 자체만 보면 그렇게 새로워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도 그 스토리나 이전에 그 이후의 과정을 봐야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이 작품 자체로만은 이 작가님을 파악하기 쉽지는 않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최고의 작가라고 볼 수가 있는 한국의 작가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는 김한기 작가의 달과 산이라는 이 작품이 학고제 갤러리 통해서 출품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뉴욕의 초창기로 보입니다. 이런 스타일이 뉴욕 초창기 때 반짝거리는 신호등 스타일이 이때 나왔거든요. 특유의 김한기 작가가 좋아하는 푸른 색깔도 나오고 저는 이 뉴욕 초창기에 전면점화로 가기 전에 과도기 때도 되게 좋아합니다. 파리 시절 때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달 항아리를 많이 그렸을 때의 과도기를 조금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 때 작품들도 가면 갈수록 평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한기 작가는 되게 작가로서의 그 마인드도 우리 한국 작가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되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작가님 좀 언급하셨는데 그게 있습니다. 옥션의 핫한 작가와 좀 국제적인 혹은 비엔날레에서 주목받는 작가님이랑 온도차가 상당히 커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되게 핫한 작가님들이 약간 로컬인 것 같아요. 로컬 스타일. 근데 프리즈에서는 그 소개하는 작가들의 분류가 달라요. 주목하는 그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